네, 4월 10일 토요일 주말 방송이 5%입니다. 자,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자, 서울은 좀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금주는 딱 벚꽃 구경하기 좋은 주였는데 좀 아쉽긴 해요. 자, 근데 봄비라는 게 결국은 봄을 부르는 정령이지 않습니까? 정말 춥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진짜 봄이 와요. 자, 같은 사이클을 타는 정시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이번 주, 공포의 공포를 부르고 역대급 수급 텐턴을 불렀던 이번 주 잘 넘어가셨어요. 자, 우리는 물론 뭐 팩토랑 같은 수익도 많이 보고 했지만 견주한 리포트 가지면서 저는 미리 이제 4월달에 우리나라 국장 종목장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 보시던 분들도 더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이 정리 편하게 하시고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종목 얘기나 실제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주말에는 노란색으로 올려드리는데 특히 지난주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2개 올려드렸어요. 해방 후 망한 미국, 정말 트럼프 때문에 망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했고 그래도 나스닥 15,000원대는 지지밴드 잘 지켰죠. 추세는 죽이진 않았습니다. 자, 불안한 분들 한 번 더 보시라 그래서 시장 포인트, 트럼프에 대한 얘기, 관세,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는 공매도와 탄핵 이후 특히 중요한 막 공포를 줬던 환율까지 제가 한번 잡아드렸어요. 정말 금주 고생하셨고 이번 주는 조금 편하게 보세요. 트럼프가 제가 이렇게 자해 공갈단 트럼프라 적어드리긴 했지만 조금 변화는 보고 있어요. 확 변화 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좋아지고 분명히 최악은 지났습니다. 같이 봐주시고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 먹거리 국장은 예전과 같이 사이클을 타고 종목장 먹을 수 있어요. 25년간 한 번도 투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탐욕도 부리고 별별 걸 다 해봐서 4번의 큰 깡통을 찬 경험도 있어요. 이거를 안 하게 해드리려고, 저처럼 그렇게 안 하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 분명히 있고 4년째 유튜브 주말에 같이 봐주시는 분들 앞으로 제가 6년 더 한다 그랬습니다. 꾸준하게 계좌를 키우고 제대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실투자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 50% 우리 계좌 상승 목표는 그대로예요. 바뀐 거 없습니다. 암만 흔들더라도 큰 수급이나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양지수든 나스닥이든 지난주로 똑같잖아요. 이번 주는 그냥 미친 듯이 흔들었다. 그런 경험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금주공포 잘 이겨냈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자, 하지만 역대급으로 나왔던 진짜 별의별 금융 시그널들, 금융 발작들 언제까지 그럴 거냐. 뭐 트럼프의 살짝 변화를 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딱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상태에서 2025년 홀수의 코스닥의 시황은 유지됩니다. 살아남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종목 장세 안 보는 분도 꼭 좀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또 편하게 들어주세요. 또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4월부터 우리는 종목 장세를 준비하자. 저는 그랬습니다. 뭐 유튜브는 뭐 2022년부터 했지만 23년에는 상반기 때 주도 섹터를 2차 전지로 봤어요. 그때 수익을 사실 엄청 많이 밟았던 그런 좋았던 시절이었고 또 잘 빠졌죠. 작년에는 초에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걸로 주도 섹터를 잡았습니다. 하반기 때 조금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이후에 올해는 25년에는 빅바이오, 우리는 빅바이오 섹터를 우리나라 주도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도 섹터가 없잖아요. 없잖아 아직까지. 이제 그게 나올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목들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요번에 판 것도 물론 있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전 투자고 절대 대중과 함께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남들 다 좋다 할 때는 오히려 조심을 하고요. 힘들다 할 때는 또 힘을 낼 수 있는 좀 마음이 불편한 매수도 드리곤 해요. 정말 미국장에 얼마나 많이 쏠렸어요. 25년 정말 많이 쏠렸던 쏠쏠린 미장이 지금 많이 빠졌긴 했지만 여전히 쉽게 들이대거나 투자를 할 때는 여전히 아니라 봅니다. 그 기준을 제가 약한 미장 말씀드리면서 트럼프 1기와도 비교해드리고 그 지표 싸가지 있죠. 정책, 경기, AI, 연준 요 기준 딱 말씀을 드리면서 빅머니 체이싱을 얘기 드려요. 자, 결국은 이 사이클도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냉정한 자본시장은 항상 똑같아요. 앞에서 앞만 흔들고 사람 빨리 왔다 갔다 해도 큰 흐름은 똑같습니다. 예전과 지금이랑. 자, 우리는 기회국장에서 계좌 꾸준히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수가 사실은 올랐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엔비디아를 3배나 익절했어요. 1년 들고 있었던 거 $50짜리를 130불대에서 다 팔았고, 하이닉스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거니까 50% 10% 다 수익을 팔았고, 자, 이게 중요해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JYP를 60% 정도 익절을 다 했습니다. 8만원대 다 팔았죠. 제주반도체도 2월달에 종목 슈팅 나올 때 80%나 크게 먹었습니다. 자, 클로봇, 로봇, 레인보우 로봇도 각각 50%나 수익이 났어요. 자, 펩트론도 지난주, 이번주에 20%에서 40%대 크게 수익을 봤습니다. 정말 장이 안 좋았잖아요. 내가 뭐 잘했다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힘든 시간 거치고 다 틀렸습니다. 또 틀렸잖아요. 작년 말처럼. 이제부터 또 종목장 준비하시면 이런 수십 프로 수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원기옥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하나라든지 파마 이런 것도 있는데 짧게 드리는 부분이고, 실제 우리 갖고 있는 포트는 수익도 많이 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손실 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있어요. 한미반도체. 근데 그거는 제가 빠지고 약할 때는 절대 사지 말고 추매액에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볼 때는 완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사지 마시고 큰 데서 딴포도 수익 내시다가 기회를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종목장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에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어요. 자, 현재 우리 포트는 빅바이오 가장 주도 섹터 보고 있고, 반도체는 삼성전자만 있습니다. 자, 종목장 매매 들어갈 텐데 대장주만 들고 있어요. 로봇, 게임, 엔터, 온디바이스 대장주만 들고 있고요. 자, 어제 오신 분 중에 간만에 수개월만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데 이 빅바이오 쪽을 20% 이상, 반도체도 한 20% 내외, 나머지 종목장의 종목들은 각 10% 정도 사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비중은 참고로 보시고요. 현금 있는 거는 또 얘기 들어올 때 쓰면 돼요. 자, 제가 매일매일 시황 드리고 그다음 매일매일 파트 2 멤버십에서는 종목까지 말씀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잘 좀 봐주세요. 자, 이제 간단하게 미국장하고 우리나라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장을 잠깐 볼게요. 자, 미국장 이번 주 보시면 이런 난리 부르셨어요. 15,000이 깨졌습니다. 이때 월요일이었나요? 바로 깨져서 14,700 가서 공포에 공포를 줬고, 정말 그때 끝난다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15,000 지켰고, 올라가니까 또 급락을 하고, 그냥 트럼프가 주식 사라면서 갑자기 또 확 올라서 관세를 또 체결했죠. 10%밖에 안 남겼지 않습니까? 급등했는데 또 급락을 해서 출렁거리다가 어제는 연준에서 멘트가 살짝 나왔어요. 그런 부분 때 반응을 줬지만 결국 우리나라보다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복했지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출렁거리고 돈이 빠지고 있는 미국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책 자체가 트럼프죠. 정책 자체가 트럼프고 누가 봐도 미친 정책을 썼던 게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진짜 미치진 않았잖아요. 제가 혹시나 크러쉬라든지 실수를 할까 봤는데 그것도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 정책을 안 쓰지는 않을 거고 어떤 정도가 살짝 줄어드는 거,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미국장 물론 다 팔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미국장 물렸고 오랫동안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괜찮아 쉴드 치고 결국 미국이야 하는 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미국 빠지면 좋은 얘기를 할 거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 고문 같은 거 안 해요. 남들보다 덜 빠졌으니까 우리끼리 으쌰으쌰하자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바벨 같은 거라도 길어봐야 1년이고 스윙 같은 것들은 보통 한 달이나 장 좋을 때는 제가 매주도 매매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사이클을 잘 타면서 남들은 물려있고 할 때 수익을 낼 거예요. 이게 우리 채널의 특장점, 차이입니다. 자, 네 가지가 정책 먼저 말씀드리면 정책은 트럼프 그 자체예요. 그냥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인데 이 미친 관세 얘기하고 현재로 관세 합의가 한 개도 안 됐어요. 70개국 50국 얘기하는데 하나라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풀릴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달러에서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얘기 드렸던 환율이든 특히 장기물 30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어제 미국장 올랐어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아직 급등하고 있어요. 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 올라가는 건 채권이 떨어지고 매도세가 있는 거예요. 결국 관세라는 거는 니도 있고 나도 있을 때 서로 관세로 경계를 하는 건데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에는 제조업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확
수십 년 잃었던 걸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미국에 피해를 대주고 있는 그런 부메랑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만 트럼프가 강하게 처음에 기왕정거리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고 시장을 막 컨트롤하려고 그러지만 분명히 쫄았어요. 트럼프 쫄았습니다. 특히 금리 때문에 쫄았어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베센트가 앞으로 나온 게 천만다행입니다. 러트링이라든지 그 나바로 앞에 있는 건 좀 뒤로 빠져야 되고, 이 베센트는 월가 출신의 정말 금융통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분명히 트럼프한테 이 금리라든지 금융 교육을 시키고 있을 겁니다. 이 분명히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 진짜 주식은 좋아하고 잘하시겠지만 다른 쪽 모르실 수도 있고, 일기 때도 그랬어요. 일기 때도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시진핑하고 왔다 갔다 밀당하다가 코로나 맞아서 재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딱 왔을 때 어떤지 보셨어요? 그때 뭐 백신이나 치료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야, 코로나 걸리면 그 소독 있잖아. 소독액을 자기 몸에 놓으라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없어질 거다. 막 그런 얘기 하면 사람들은 엄청 충격을 줬거든요. 여러 가지 뭐 기행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코로나 때 악재가 됐었고, 이분도 금융교육이 필요합니다. 배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조금은 좋아질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미중 딜룸, 일기랑 비교하던 관세율 지금 100몇 프로 때리는 게 의미 없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트럼프 쪽 미국이 급해요. 오히려 지금 중국이 느긋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좋아진 건 뭐냐? 동맹을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동맹 피로 후두루 까다가 중국하고 대항을 할 때 어제 비레크먼도 얘기했습니다. 비레크먼도 얘기했고 베센트도 얘기했지만 한일 우리 협정 먼저 해주고 동맹과 합쳐서 중국에 대항하자, 그런 트렌드로 바뀐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겁니다. 정말 다행이고, 자, 비레크먼은 제가 좀 더 찾아본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되게 잘 맞췄잖아요. 중국 145% 관세를 너네 동맹들한테 관세를 0% 없애줄 테니까, 앞으로 없애줄 테니까 같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리자 했어요. 그럼 중국 큰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비레크만이 친 트럼프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동맹을 챙긴다는 거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이 정책 빅피처는 뭐냐면 관세로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는 이게 베센트가 한번 힌트를 줬습니다. 환율을 합의한다 그랬어요.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위안화를 강세로 만드는 거. 이건 관세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있을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빨리 내세우고 있지만 감세 정책. 이거는 정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감세 정책이에요. 이미 지금 5조 달러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반기쯤 돼야 나올 것 같고, 그 전에 재정적자라든지 지금 관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감세 정책을 뒤로 살짝 빼놔야 되죠. 다음 카드. 정책을 봤습니다.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에 경기는 지금 정책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았죠. 다들 보셨겠지만 실물 지표로 이게 이전되느냐 여부입니다. 잠깐 볼까요? 어제 나왔던 부분 중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거든요. 어제 나왔던 부분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는데 컨센보다 약하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관세 때문에 생산자는 조금 더 빨리 적용되거든요. 대신에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 걱정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보는 심리지표, 우리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볼 때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4.3이 아니라 4.4 더 올라갔어요. 지금 당장도 관세 때문에 불안한데 앞으로 5년 볼 때 물가가 잘 안 잡힐 거라 보는 거죠. 그 정도로 물가와 관세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지수, 소비할 때 어떠냐 심리를 물어보는 건데 컨센 많이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소비가 관세 때문에 물가 때문에 타격받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정시도 그렇지만 역대급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트럼프 1기 때부터입니다. 쭉 빠지고 있잖아요. 뭐 절대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미시간 아까 말했던 소비 심리 지수예요. 오히려 지금 지표가 22년 정말 많이 빠졌던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소비가 되게 위축됐다 보는 거고, 관세 걱정된다는 얘기죠. 물가가. 이거는 뭐냐면 하늘색으로 확 치솟았잖아요. 하늘색이 아까 말했던 장기 인플레,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볼 때 오히려 물가가 더 힘들었다 했던 요때 22년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트럼프 정책과 관세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적고라주로 하면 큰일 나겠는데고 사람들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심리적으로. 1년도 마찬가지고요. 역대급으로 나온 거죠. 자, 이거는 뭐냐? 이것도 보면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이. 이거는 현재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얼마나 보느냐를 보는 건데 트럼프 1기 때 이때입니다. 2017년, 2020년 때도 많이 부정적으로 봤지만 그때보다 더 올라갔어요. 실제로 돈도 제일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십몇 년 동안 정시나 달러나 국채 돈이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채권과 달러와 정시가 동시에 빠지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정책 인식. 자, 그래서 실물 지표로 이전되는지 보는데 물론 우리가 볼 때 걱정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정시가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비 관련된 자산 효과가 떨어져서 실물 지표가 망가지는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도까지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역대급 금융 텐트럼처럼 심리나 이런 지표들도 빅스든 유가든 특히 공포지수가 3까지 떨어졌잖아요. 2020년 코로나만큼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15,000 깨질 때. 그런 역대급 숫자를 찍었던 이번 주였다. 아직 과정 중입니다. 여기에서 실물 지표로 가서 망가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견들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연준에서 보는 게 가장 기준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연준의 목표가 물가, 고용, 금융 안정입니다. 근데 이제 물가도 관세 때문에 불안하고 고용도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원래 관세가 없다 하더라도 올해는 미국이 연착륙되는 과정이었어요. 서서히.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비미국 좀 좋게 봤는데 이 트럼프는 관세가 한 번 더 급하게 준 거죠. 자, 파월 푸스에 대한 시장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파월이 나와서 금융시장과 정시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은 약간의 시계상조입니다. 어제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 연준 위원들이 말이 되게 많고 많이 참고를 하는데 공통된 부분 있죠. 공통된 부분 살짝 뉘앙스를 봅니다. 분명히 관세나 물가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 정도로 강하게 썼잖아요. 근데 그래도 미국 경기는 괜찮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고 분명히 관세 때문에 물가라든지 실물 경기인 고용과 소비에 되게 성장 둔화를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물가 빠진 건 올라간다 보지만 유가는 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실 그런 게 약간 상쇄되는 것도 있죠. 어제는 수장 콜린스라는 보스턴 연은 총재가 한 말 때문에 정시가 좀 약해졌다가 반등을 줬어요. 어떤 말이냐면 직접 파월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수장 콜린스는 나와서 상당 기간 연준의 신중 기간, 근데 지금 동결하고 있잖아요. 뭐 그건 똑같은데 유동성 부족 증후는 아직 없어. 아주 큰 위험은 아니라 그러는 거죠. 이제 본다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은 필요시 언제든지 시장을 안정시킬 준비가 돼 있다. 그럼 파월이나 연준이 나서는 거 아니야? 파월풋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막연한 기대가 생긴 겁니다. 파월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시장에 이제 호재가 많이 갈증이 있다는 얘기고 어제 미국장을 조금 올렸던 그런 원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정책과 경기와 연준은 정책이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큰 변화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기존에 봤던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돈이 빠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또 어떤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야 달러는 영원한 기축통화야. 이 말은 뭐죠? 반대로 달러에서 돈이 빠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사실은 자신감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반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금 이탈이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금융치료 받고 정책이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동맹을 찾는 거 봤을 때 그래도 강도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제가 금도 보고 비트코인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그래도 괜찮게 보는 겁니다. 여전히 출렁거릴 거예요. 자, 그리고 AI 판도를 보는 그 미국 AI 쪽이잖아요. 네 번째인데 이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필요해요. 미국 AI 판도는 여전히 새 모멘텀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없습니다. 2월 달에는 성장률과 마진율이 정체됐기 때문에 엔비디아 다 때렸던 거고요. 그게 성장률, 마진율이 지금 더 올라가느냐? 아주 그대로예요. 바뀐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성비 AI와 오픈소스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범용 반도체나 이쪽 좋아지는 수혜를 삼성전자에서 저는 누리려는 거고 어제 나왔던 거는 알트먼이 또 나왔어요. 제가 찾아본 인물인데 챗GPT 4.5 챗GPT 5가 되게 좋거든요. AGI 전에 건데 4.5가 개발 과정을 올린 내용을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이것저것 많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알트만도 가성비 쪽 막 돈 쏟아부어서 막 미친 듯이 돈을 수십조 막 넣었던 그런 미국식 AI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추론이든 뭐든 가성비를 찾는 과정을 저는 좀 봤고요. AGI가 나올 수 있어요. AGI가 정말 나오면 그때는 미국이 다시 한번 판도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AGI 나오기 전이니까. 자,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곧 나옵니다. AI를 봐야 되겠죠. 빅테크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관세가 7월 달부터 10%가 아니라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재기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지금 마진율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지만 빅테크든 이쪽에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저는 볼 때 모멘텀 살아있는 차라리 우리나라 한국반도체나 삼성전자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봐주시고, 하지만 미국장 볼 때는 기준이 저는 애플과 엔비디아, 제가 관세든 AI든 지표 종목 얘기 드렸죠. 추세 계속 보고 있습니다. 25년은 AI 에이전트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애플이든 뭐든 뭐 관세 때문에 난리도 없지만 분명히 AI 폰이 발전할 거고 엣지폰도 나올 거고 아이폰도 결국은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 지나고 나면 아이폰을 또 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온디바이스 템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정말 빨리 되죠. AI 상용화되는 흐름이 빨리 되다 보니까 국가별 기업별로 경쟁 묻는 차원에서 로봇 테마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테마, 우리 종목당에 있는 다 이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약한 미장은 추세적으로 나스닥 15,000원 잘 받쳤습니다. 출렁출렁 거리다도 15,000원 다시 받칠 거라 보고 추세만 살려줘. 정책이 이제 조금은 나아질 것 같으면 추세만 살려주고, 여전히 정책 강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변동성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그래서 저는 미국장 당분간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자, 트럼프 정책은 그래도 약화될 거라 보기 때문에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다 보고 금융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신뢰 훼손은 됐고 미국의 돈이 빠지는 흐름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흐름에 딜룸들이 생길 거라 봐요. 하반기쯤 돼야지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죠. 자, 미국이 바뀌려 그러면 감세 정책이 나오든지 정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든지 그 다음에 빅테크에서 뭔가 어닝을 나올 수 있는 새로운 AI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이 세 개가 미국 증시를 근본적으로 받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최소 상반기는 힘들고 하반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빅스급 차원에서 수년간, 4년간, 2년간, 특히 트럼프 몇 개월간 너무너무 돈이 쏠쏠림 됐는데, 물론 기한도 들어가고 헤지펀도 들어가고 했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 매수세가 정말 많이 붙었어요. 15,000, 2만에서 15,000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개인들의 수급들이 또 그득그득 물량 부담이 될 겁니다. 암만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수급 측면에서도 저는 오히려 확확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봐요. 자, 마지막 우리나라 앞에 얘기 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장 얘기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줄을 잘 타야 돼요.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미국의 금융 사이클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은 물론 싸우고 있지만 서로 손을 좀 내밀 수 있어. 트럼프도 지금 그러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새우는 먹거리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상반기, 길면 하반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비미국의 차례가 온 거라 저는 봐요. 자, 저밸류 기회국장 우리나라 제일 좋고요. 미국에서 이탈되는 자금이 반에 반만 와도, 조금만 와도 우리나라는 정말 괜찮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번도 안 풀었던 우리나라 정치 때문에 난리 났었는데 이 정치와 정책이 우리나라 드디어 돈을 푼다. 대선 전국에서 공약이든 정책 수혜주든. 자, 외국인 수급은 제가 매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아까 사이클이든 뭐 수혜를 보든 전자를 가지고 또 외국인이 또 만들어 갈 거라 봐요. 그러면 삼성전자 5만원대 지금 중반 내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보고, 하나 더 보면, 자, 요거는 D램입니다. D램이 이제 레거시 쪽, 삼전이 좀 낮죠. 휴대폰도 있지만 보세요. 작년에 하반기 때 쭉 빠지다가 이미 상반기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단가도 올라가고 수출 쪽 중량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다른 나라 때문에 미국이 많이, 우리나라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제대로 삼성전자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전 빅수급은 바이오를 말씀드리는데
워낙 매일매일 말씀드리니까 알테오젠 있고 펩트론도 수익 좀 많이 보고 팔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한번 오버됐던 부분이니까 금요일 얘기 좀 참고해 주시고, 하지만 끝나진 않았다. 자, 수배가 특장점, 섹터 테마 대장들은 스윙 트레이딩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엔터, 게임, 로봇 온 디바이스, 조선 방산까지는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그러는지 제가 조금 말이 조금 너무 눌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이제 빅스급 체이싱 얘기를 계속 기본으로 드립니다. 뭐 시황이고 지수고 종목 얘기 드리는데, 이 빅스급 보는 방법이 물론 저는 노가다에서 봐요. 저는 키움 통해서 노가다로 보는데, 이거를 조금 전달해 드리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인 부분도 사실 있고 그래서 이게 유로제 채널이잖아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 정도를 날짜를 정해서 아마 온라인 실시간 이걸 한번 해보려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시황도 그렇고 뭐 기술적 분석이나 빅스급 보는 제 방법 같은 거를 서로 좀 교류하면 어떨까, 이런 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멤버십 위주로 해드릴 거고, 지금 중급으로 좀 많이 오셨어요. 지금 초급도 넣으셨는데 중급으로 자꾸 오시는 분이셔서 이 부분을 제가 구분을 좀 할까 이렇게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견들 있으면 유튜브 게시판에 있는 글 좀 많이 봐주시고 의견 적어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할게요. 오늘도 결국 20% 넘었네. 25분 정도 지났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계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다 틀리고 1, 2월 달 종목장, 3월, 4월 달에 관세 트럼프 또 다 틀리고 또 이번에 종목장, 이 사이클이 또 옵니다. 또 오기 때문에 꼭 같이 봐주시면 수익은 낼 수 있어요. 잘 챙겨주시고, 자, 봄비오는 주말이지만 또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차게 쉬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